그래서 흔히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걱정하는 일에 95%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번 영상에서는 불안은 왜 생기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안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실제로 이 해결 방법을 통해서 제가 불안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수많은 분들이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꼭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2009년 카를턴과 듀가스는 불확실성 불내성 이론이라는 것을 정립하고 발표했는데요. 이 이론을 쉽게 정리해서 표현하면은 불확실한 것을 못 견디는 마음이 클수록 불안에 취약하다, 불안지수가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이론인데요. 우리의 뇌는 생존의 안정을 위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장기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것이 안 좋은 시나리오로 귀결이 되게 되면 내 생존이 불안해지고 내가 손해를 보게 돼. 그런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을 가정했었을 때 우리의 뇌는 생존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쓰게 됩니다. 당연히 내 생존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상황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쓴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많고 걱정, 그 다음에 고민거리가 많아진다라는 것으로 일상에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것은 과거의 정보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시나리오들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일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온이 진행했던 실험에 따르면은 우리는 마주한 현실보다 상상에서 불안이 더 증폭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보이는데요. 그리온의 실험은 이렇습니다. 참가자들한테 전기 자극의 신호를 주는데 한 실험군은 전기 자극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또 한 실험군에는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데요. 예측이 불가능했을 때 언제 이 전기 자극을 올지 모르니까 이것을 상상을 하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 수 없음을 우리가 메우려고 뇌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쓰게 됐고, 그 결과 예측 불가능했던 실험군에서 불안지수가 2배 이상 높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알 수 없음이라고 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 뇌는 생존의 안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나리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시나리오의 기반, 전제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와 미래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뇌는 과거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예측을 한다. 그러니까 오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걱정하는 일에 95%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틀린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과정에서 실제 일어난 일보다 불안 지수가 2배 이상 높다. 그러니까 막상 우리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쓴다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 좋은 그 부정적인 상황이 나한테 왔었을 때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훨씬 더 불안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측이 맞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정도의 강도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걱정이나 고민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한 번쯤 들어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걱정한 일 대부분 일어나지 않아. 막상 맞닥뜨리면 별거 아니야. 하지만 그것을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감정, 본능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정과 본능에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되 이 사실이 자연 발생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태를 조정해 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확실성 불내성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알 수 없음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클수록 불안한 마음이 커진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알 수 없음을 설레임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과거의 저,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알 수 없음을 불안으로 치환해서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상황이 버겁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상황도 버겁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내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변수가 튀어나오게 되면은 내가 무너지기 때문에 더 예민하고 과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상황이 버겁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결국에는 이 상황을 인지하고 느끼는 것은 납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불확실성, 블레성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은 내 에너지 상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내 에너지가 높아. 내가 현재 감당하고 있는 상황을 감당하고도 에너지의 여유가 있어. 그러면 내가 알 수 없는 혹시 모를 변수가 튀어나오더라도 내가 충분히 반응하고 대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변수가 튀어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변수를 어떻게든 예측하기 위해서, 반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되지도 않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오류 가득한 그러한 시나리오들을 펼치고요. 그 가운데서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에너지를 높이는 일입니다. 그럼 에너지를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요. 밥 잘 먹고 잘 자면 에너지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잠을 잘 자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밥을 잘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에너지가 높아지고 변수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정신적인 에너지 소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경의 에너지가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과소비되고 긴장될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밥과 상관이 없고 운동과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을 회복하고 신경 에너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루틴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의 에너지의 대부분은 생각에서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뇌를 안정시켜서 생각의 과부하를 줄이고 그로 인해서 신경을 안정시키게 되면은 교감신경 항진이 풀리게 되면서 심장박동이 안정되고 그로 인해서 감정이 안정이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미 생각은 줄고 감정이 안정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멋대로 쓰는 일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에너지와 근육이 회복이 되고 변수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더욱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 그 다음에 걱정, 고민거리에 내가 끄달려가서 그것이 불안이 되고 불안이 증폭돼서 재앙적인 사고로 가는 그런 일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조금 요약을 하자고 하면은 결국에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음이라고 하는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뇌의 작용이다. 하지만 그 뇌의 작용 자체가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오류의 덩어리고, 그래서 대부분은 일어나지가 않는 일인데 우리는 그걸 상상하는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고 불안을 크게 느끼고 불안이 증폭된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전제인데 이것을 안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걸 알고 있더라도 내 에너지가 부족할수록 어떠한 변수가 튀어나왔었을 때 내가 무너지는 상황,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하고 여력이 떨어지는, 변수에 반응하고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 감정과 뇌의 본능이 더 세게 작용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머리로 알고 있더라도 감정과 본능을 이길 수 없어서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수에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올릴 수 있도록 에너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에너지군인 신경 에너지를 줄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올릴 수 있도록 뇌의 과부하를 안정시켜서 교감을 안정시키고 에너지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변수에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본능적인 작용 자체에서 피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뇌의 과부하가 안정되고 교감신경이 안정되면서 생각이 줄고 감정이 안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생기지 않고 재앙적 사고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를 언제 어디서나 만들고 유지하는 것을 각각 PX 프로세스, 늘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설명만 요란하고 복잡했지 실제로 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방법이었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많은 분들이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방법들의 원천, 전제된 원리가 이렇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PX 프로세스, 늘 프로세스 이것을 통해서 제가 수많은 분들이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이것은 제가 논리와 증거, 그 다음에 검증된 결과를 보여드렸다시피 이것은 인과법칙이자 공식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해당되고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자세히 배우는 법은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남길 테니까 꼭 보고 배우셔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삶에서 일어난 일 앞에서도 동요되지 않고 평온한 삶으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고 다음 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